네, RPM 51쪽에 386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정의역이면 이 로그가 성립될 조건, 진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 자리에 있는 e-x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러면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정의역을 쓰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표현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x바 x는 2보다 작다. 요것이 386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387번도 역시 정의역 요 진수 부분만 보면 되겠죠. 진수가 2x니까 2x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고 요것을 그대로 집합으로 표현해 주면 좋겠네요. x바 x는 0보다 크다. 요것이 387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388번 문제입니다.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 주어진 식을 x는 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x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변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x는 앞으로 끌어내려질 거고 로그 10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x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로그 y 이렇게 정리됐는데 역함수 구하는 두 번째 단계 x와 y가 서로 바꿔치기 교체가 되는 거니까 자 y 자리를 x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자리가 y가 되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y는으로 정리해서 쓰는 걸 좋아하니까 y는 로그 x 이렇게 쓰면 제일 좋은 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도 일단 x는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럴 때는 먼저 3을 처리를 해주고 로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요 위에 있는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니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좌변은 로그 2의 3분의 y가 될 거고 우변은 로그 2의 x-1제곱이니까 우리 의도대로 요거는 앞으로 끌어내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2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x-1이 로그 2의 3분의 y 요거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로그 2의 3분의 y에다가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x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가 x, y를 서로 교대해 주는 거죠. 교대해 주는 거니까 이 자리에 y, 이 자리에 x를 넣어서 최종적인 답은 y는으로 정리해서 로그 2의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90번 문제입니다. 자,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그려봐라 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5의 x는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죠. 점근선이 y축이고요. 점근선이 y축이고 밑이 5, 1보다 큰 밑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로그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1 찍어 놓고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요것이 y는 로그 5의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0번 같은 경우는 방금 그려놓은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근선이 일단 옮겨질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졌으니까 여기 이 지점 정확하게는 x는 2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겠죠. x는 2라는 점근선을 가질 거고 그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얘하고 똑같을 테니까 여기서 옆으로 한 칸 더 가서 요 3이라는 지점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게 390번이고요. 그 다음에 391번 이게 390번이고 자, 그 다음에 391번 같은 경우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모든 함수가 마찬가지죠.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 대칭을 시켜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요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점근선은 그대로 자, 점근선은 그대로 y축일 거고요. y축을 그대로 점근선으로 가지고 x는 0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x는 0이니까 자, 얘가 이제 y축에 대해 대칭된 모양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모양 이 모양의 그래프가 391번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x는 0이라고 쓰셔도 되고 y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2번. 자, 39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요. 이 마이너스는 y 앞에 붙은 마이너스로 해석될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그럼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것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킨 모양, 그러면 똑같이 여기 1을 지나갈 거고 대신 대칭이 됐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모양이 39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점근선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점근선을 y축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x는 0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39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녀석은 먼저 주어진 식을 로그의 성질로 둘로 분류를 할까요? 쪼갤까요? 그러면 로그 5의 5 더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될 거고, 로그 5의 5라는 건 결국 1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로그 5의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려놨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려주란 얘기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점근선은 변화가 없죠. 대신 아까 전에 1,0을 지나갔었는데 여기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 1,1을 지나가는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쵸? 근데 점근선은 여전히 x는 0, 변화가 없을 거고요. y축 또는 x는 0, 이걸 점근선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394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의 대소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숫자에 있는 이 2를 여기 지수 자리로 올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로그 2의 3의 제곱 9가 되는 거니까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녀석은 일단 여기 앞에 있는 3분의 1을 여기 지수 자리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27의 3분의 1제곱. 자,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로그 역시 또 2분의 1을 여기다 올릴 거니까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7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27의 3분의 1제곱, 27이라는 게 3의 3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 2분의 1에 자, 7의 2분의 1제곱이면 우리가 루트 7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3과 루트 7만 비교했을 때는 3이 큽니다. 하지만 밑이 2분의 1인 로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로그의 값을 비교하게 되면 오른쪽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도 오른쪽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수 또는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대소를 비교할 때는 밑이 굉장히 중요하죠. 밑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1보다 작은 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수를 비교했을 때는 3이 크지만 로그의 값을 비교했을 때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6번으로 가시면 자, 이 녀석은 이쪽을 로그 3의 2로 만들고 오른쪽을 자, 9가 3의 제곱이고요. 16이라는 것은 또 4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밑으로 얘는 요렇게 위로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서로 약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4를 비교해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4가 있는 쪽이 더 크겠습니다. 밑도 3이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도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원래도 이쪽이 더 컸겠네요. 네, 397번 문제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무조건 이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 큰 값이 최대값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그게 최대 최소인지도 좀 설명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밑이 2면 막 그래프를 되게 뭐 구체적으로 막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밑이 2라는 걸 봤을 때 아, 이 함수는 증가 함수겠구나. 그러니까 오른쪽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겠구나. 이 판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1과 64에서 잘랐단 말이죠. x가 1인 지점과 x가 64인 지점을 잘랐다면 당연하게도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고 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냐? 그럼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 0이죠. 최소값은 0인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 64를 집어넣은 순간입니다. 64 들어가면 2의 6제곱이니까 최대값은 6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포인트죠. 요거 2분의 1. 1보다 작은 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감소함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너무 휘었나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그래프에서 내가 지금 잘라준 두 지점이, 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에서 잘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x가 7인 지점에서 잘랐죠. 그럼 이번에는 누가 봐도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가 더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최대값은 1이고요. 7을 넣었어요. 여기 x에 7 넣으면은 로그 2분의 1에 8인데, 자, 로그 2분의 1에 8인데, 뭐 앞에서 이제 로그 단원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거쳐왔으니까 다 계산 잘 하겠지만 혹시나,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8은 2의 3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99번 문제를 볼 때는요,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5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함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죠. 이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y 앞에 붙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 대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증가함수였더라도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감소함수로 변하게 되죠. 그쵸? 그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자, 또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 마이너스를 요 5한테 붙여버리는 거죠.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마이너스가 5에 붙어가지고 5분의 1에 x-2 플러스 3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로그 5분의 1의 x라는 감소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긴 거니까 평행이동 시켜도 감소함수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감소함수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감소함수고, 이렇게 잘라줬을 때, 자, 7과 127 이 두 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7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 127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7부터 넣어볼까요?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로그 5분의 1에 오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3 더했으니까 최대값은 2가 되겠네요. 자, 최소값은 127, 그러면은 여기가 125가 되죠. 125가 되면 5의 마이너스 1제곱과 5의 3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일 거고 3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사실 그냥 이 구간의 양 끝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최대 최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400번 문제입니다. 자, 로그 방정식이죠. 로그 방정식.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정의를 가지고 3의 2제곱이 2x-5다. 이렇게 항상 바꾸어 쓸 수 있으니까, 자, 3의 2제곱 9죠. 9가 2x-5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x는 7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에 2제곱이 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3분의 1의 2제곱이면 9분의 1이죠. 9분의 1이 x 플러스 1과 같다. 그럼 1만 넘기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로그의 정의로 생각을 해보면 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9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9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 플러스 1의 값이 필마 3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 로그 방정식에서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늘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내가 x 플러스 1의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밑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로그가 성립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x 값도 2라고 하나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3번은요. 밑이 이미 똑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 놈과 요 놈을 같다라고 놔버리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도 당연히 밑 조건 그리고 진수 조건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x 넘기면 이쪽이 x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2는 양쪽 모두 진수를 양수로 만드니까 답이 되겠고요. 자, 40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로그는 우리가 합칠 수 있죠. 두 로그 합치면은 x괄호 x-3 이렇게 합칠 수 있고 1이라는 녀석은 지금 상용 로그니까 로그 10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같다라고 놓고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고요. 이 5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 두 개를 다 답으로 쓰시면 안 되죠. 진수 조건 생각을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2는 탈락을 시키고 이 문제의 답은 5다. 네, 이렇게 하나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05번은 요 2라는 녀석을 처리를 해볼까요? 요 2라는 녀석은 아니다, 이게 편하겠네요. 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2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릴게요. 이항시켜버리면 요 친구하고 서로 더해지면서 요거 우리가 하나의 로그로 만들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변에는 2만 남아있는데 2라는 것은 로그 2의 4로 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다 좀 빼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떼버리고 남아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니까 전개 한번 시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0 2, 3의 마이너스 플러스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역시나 진수 조건 또 생각해야죠. 진수 조건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은 탈락 405번의 답은 요거 x는 2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 3의 x가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t로 치환을 한다면 주어진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고요. 그러면 1, 3의 마이너스니까 t 값이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t라는 것은 로그 3의 x였기 때문에 얘가 1이거나 또는 로그 3의 x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x는 3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x는 2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406번의 답은 3과 27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일단 방정식을 푸시고 마지막에 그 내가 구한 해가 진수 조건, 밑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407번 문제입니다. 이제 로그 부등식이죠. 자, 로그 부등식 해볼게요. 3이라는 숫자를 왼쪽과 똑같은 로그로 표현을 해보면 3은 로그 2의 8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양쪽에서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떼버리면은 x 플러스 4가 8보다 작아요 이런 식이 나오니까 4 넘겨주면 x는 4보다 작다 요건데 자, 로그 부등식에 주의할 점은 그거죠. 요 범위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로그 방정식보다 로그 부등식에서는 진수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로그 방정식은 일단 풀어놓고 나서 내가 구한 해가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가 대입해서 확인을 했다면 로그 부등식은 애초부터 진수 조건 자체도 하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니까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이미 하나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런 부등식을 하나 가지고 출발하는 거니까 마지막 답을 쓸 때 진수 조건과 얘를 풀어서 나온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07번의 답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것이 407번의 답이고요. 자, 408번. 요건 아예 그냥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놓을까요?
이 부분이 지금 진수니까 자,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x는 1보다 크다. 이런 조건 하나 달려있는 상태고요. 자, 2라는 숫자를 우리가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로그 삭제를 할 건데 자, 로그 삭제할 때도 조심할 부분이 있죠. 407번에서 로그를 삭제할 때는 밑이 2인 로그였기 때문에 로그를 삭제하고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였지만 408번은 밑이 3분의 1인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를 삭제하고 나서 남아있는 진수들을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이 방향과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1 넘기면은 x가 9분의 1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역시나 아까 전에 찾은 진수 조건과 방금 찾은 이 범위에 공통 범위가 답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x가 1보다는 크고 9분의 10보다는 작다 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409번으로 가면 409번은 이미 로그는 잘 맞춰져 있으니까 바로 로그 삭제를 할 건데 그 로그가 2분의 1, 밑이 2분의 1인 로그였기 때문에 부등호가 뒤집힌다라는 것은 놓치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x 넘어오고 1 넘어가면은 이렇게 될 텐데 역시 또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얘도 진수고 얘도 진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나오는 조건, 진수 조건 x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수 조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만 답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공통범위 이거네 라는 게 보이시면 바로 답을 쓰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세 개의 공통범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은 수직선이죠. 제일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오른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가장 오른쪽에 2분의 1이 있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요.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하나 그려집니다. 따라서 세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죠. 그래서 공통범위는 이 끝부분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요것이 409번의 최종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0번 역시 로그는 예쁘게 맞춰져 있으니까 바로 로그 삭제를 할 거고요. 부등호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x 넘겨주면 x가 2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고요. 자, 이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여기다 쓸게요.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진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가지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을 거니까 자, 한눈에 잘 안 보이면 글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2, 0, 2 한 다음에 x가 2보다 작아요. 작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역시 세 줄이 포개지는 데를 찾으시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번의 답은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411번은 일단 좌변에 있는 로그 두 개는 서로 합치고 싶죠. 서로 합치면은 로그 x괄호 7-x고요. 오른쪽에 있던 1이라는 친구는 좌변과 똑같이 로그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얘를 로그 10 상용 로그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삭제할 수 있죠. 로그 삭제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전개 한번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가 10보다 작다.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 이 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양 끝값이 돼가지고 x가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는 진수 조건 챙겨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는 x가 7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려가지고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이 x가 2보다 작다와 x가 5보다 크다 이거는요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도 이왕이면 0이 있고
2가 있고 5가 있고 7이 있죠. 그럼 이거 2보다 작다 그리고 5보다 크다를 그릴 때 이왕이면 이 둘은 같은 세트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높이를 같은 높이로 그려주면은 우리가 수직선을 보기가 조금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크다 그리시면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줄이 겹쳐지는 데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부등식이 4개니까 4줄이 겹쳐지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얘네 둘이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세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답이 되겠고요. 정확하게 써보면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부등식은 주어진 부등식 자체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수 조건을 빼먹지 않고 잘 적용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